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부모는 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화가 날까?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화가 난다. 제가 동그라미 마우스로 치느라고 잘 못 쳤는데, 이 화가 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참 그렇죠. 화가 나죠, 그런데. 예, 저희 아내도 저희 딸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데요. 이제 화가 납니다. 근데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? 아이들이 잘 못해서, 잘 따라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도대체 왜 화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. 한 첫 번째, 말을 잘 듣고 훈련된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?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정말 이제 비약, 약간 비약스러울 수도 있지만 잘 훈련된 개처럼 내가 집에 들어오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에게 치대는 댕댕이처럼 우리 아이가 말 잘 듣고 훈련된 나의 말에 뭐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요? 저는요, 부모님들 생각은 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이제 왜냐하면요,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잘 컸지만 제가 바로 말 잘 듣고 잘 훈련된 이런 아이였거든요. 엄마가 한번 부르면 깨우고 새벽 2시에도 깨워서 같이 새벽 예배 가고 심부름 10번 시켜도 화내지 않고 항상 엄마 말 잘 들어주고 엄마와 항상 함께하고 아빠 말 항상 잘 들어주고 아빠에게 든든한 아들이 되는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잘 컸습니다.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건강한 사회인으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잘 컸어요. 그런데 제 딸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. 많이 표현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 노출할 수 있는 아이. 부모를 좀 덜 배려하더라도 옳고 싫고 좋음이 항상 나타나는 아이.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아이가 되었으면 싶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습니다. 물론 힘들어요. 제멋대로고 잘 훈련되지 않았어요. 야생 막았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좋아요. 그 아이가 잘 클 것 같다는 믿음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창의 사고력. 여러분 창의 사고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창의 사고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사고력 수학도 하고 그러면서 왜 아이는 규정과 틀에 맞춰서 내 생각을 따르는 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. 우리가 위대한 위인 에디슨,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서 아인슈타인이나 뭐나 학교에서 낙제점을 받고 제도권 교육에서 품지 못했던 그런 말썽쟁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위인전으로 우리 어렸을 때도 보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왜 우리 아이는 그 말 잘 듣고 훈련 잘 된 그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건가요?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아이들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냥 남의 눈 찌르고 막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날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.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가르쳐 줘야 되지만 내가 맞춰놓은 내 틀 안에서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옷을 더럽히는 거.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. 저희 슬라임, 요즘에 슬라임 문제죠. 저희 딸도 지금 4학년인데도 막 슬라임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해요. 막 옷에 묻히고 그러면 안 떨어지니까 아내가 화내고 막 잘 안 치우니까 그렇죠. 근데 슬라임, 뭐 밖에 나가서 학교에 슬라임을 가져가서 학교 책상을 더럽힌다든지 그런 건 잘못됐지만 자기 방에서 슬라임 좀 가지고 놀다가 내복에 묻어서 묻거나
뭐 책상 조금 더럽혀진 거, 근데 아이가 정리하는데 잘 못 정리한 거, 그런 거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, 부모가.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틀을 만들고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돼,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잘 훈련된 아이요? 기계와 같은 아이를 원하시나요? 아니면 훈련도 잘 되는데 기계 같지도 않은 아이? 그렇지 않아요. 그런 아이 없어요.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컸는지, 내가 바라는 어렸을 때의 아이는, 어른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르쳐 주는 것은 무조건 다 잘해야 되나요? 아니죠.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화를 많이 내요. 그럼 제가 이제 그 화를 풀어주려고 아내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저도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,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막 걔 아이들 막 비율을 맞춰가면서 공부시키고 부모님 상담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만땅 올라와 있는데, 물론 저는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, 퇴근하면서 우리 아내가 한숨 쉬면서 막 하루의 그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힘들지만 아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하는데, 우리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우리 딸이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가르쳐 준 대로 안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쓰면서 외우라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외우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문제 풀으라 그러면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막 제발 부탁해요. 모른다 그러면 풀어줘라. 제가 아이를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숙제를 시키거나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을 가르쳐 줄 때 만약에 10문제를 우리 딸에게 풀라고 한다라고 하면, 저희 딸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 싫다 그러고 모른다 그래요. 그럼 몰라 그럼 아빠가 다 가르쳐 줄게. 그리고 제가 10문제 중에서 뭐 적으면 3문제, 많으면 5문제 가르쳐 줘요. 그럼 내가 10문제 다 풀어주지 않아요. 내가 한 세 문제, 뭐 처음에 한 문제, 두 문제 가르쳐 주면 아이가 또 나중에 내가 풀 수 있어. 그리고 풀어요. 그리고 또 중간에 막히는 문제 있으면 가서 한두 문제 풀어주면 또 풀어요. 그럼 이 아이가 최소한 내가 10문제를 풀으라고 시키면 최소한 5문제는 자기 스스로 풀고 자기 스스로 배울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5문제 아는 것도 굉장한 거라고 전 생각해요. 5문제가 계속 아이에게 쌓여서 나중에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.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10문제 분명히 스스로 다 풀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왜 가르쳐 준 건데 안 풀고 못 풀고 모른다고 하는지,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는지 그거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. 시도를 안 해보고 그러면 시도하게끔 해주세요. 풀어주세요. 내가 풀어주는 거를 아이가 보는 것도 공부예요. 10문제 다 풀어주지 않으셔도 돼요.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모가 유연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울 수 있고, 아이를 사회적으로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. 좋은 학원만 보낸다고 물론 돈 많이 버는 건 저는 가난한 집에서 커도 중요해요. 돈만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. 우리 어땠는지 어렸을 때. 5문제, 4문제 풀어도 괜찮아요. 스스로 푸는 게 한 문제라도 있어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하나도 없어도 귀로 듣고 눈으로 내가 풀어주는 거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화내지 마세요.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자, 왜 화가 나나요? 화가 나나요?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죠. 그쵸? 근데 화내면 안 돼요. 아이 잘못도 있지만, 아이 잘못이 3개라면 부모 잘못은 7개 이상이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이 화를 더 돋굴 수 있는 영상도 될 수 있겠지만,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아이를 가르치시면서 화를 안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
감사합니다.